안녕하세요, 카진TV 이재림입니다. 오늘 자동차는 BMW 840D X드라이브 그란 쿠페입니다. 얼마 전에 제가 포르투갈 가서 시승했었던 840i 그란 쿠페 있었죠. 이 모델은 이제 드디어 국내에 8 시리즈가 출시를 했고, 이번에 840D 그란 쿠페, 840i 그란 쿠페 모두 X드라이브고, 또 8 시리즈 쿠페 그리고 또 M8 컴페티션까지 모두 출시를 했습니다. 지난번에 이제 가솔린 뒷바퀴 굴린 모델을 보여드렸어서 오늘은 이제 디젤 모델의 4바퀴 굴린 모델 시승을 준비를 했고요. 외관적인 부분에서는 840i 때 한번 짚어드렸었기 때문에 간단히 말씀을 드릴게요. 사이즈적으로는 8 시리즈는 7 시리즈보다는 작고 5 시리즈보다는 큰, 그러니까 전장이 5m가 넘습니다. 옆에서 볼 경우에는 그 긴 전장이 더 잘 드러나는데, 포도 그란 쿠페라는 이름에서도 드러나듯이 롱노즈 숏데크, 이쪽 앞에 엔진이 상당히 길고 트렁크 쪽이 짧죠. 그래서 포도 세단인데도 이름에서도 그란 쿠페라고 하듯이 상당히 좀 날렵한 옆 모습을 갖고 있습니다. 전면의 그릴도 상당히 좀 크게 자리 잡았죠. 특히 이게 앞에서 볼 경우에는 더욱더 꽉 차 보이는 게 있어요. M 스포트 패키지가 적용이 돼서 범퍼도 M 범퍼가 들어갔고 안개등이 없죠. 아랫부분에는 저런 센서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그릴은 엔진룸 상황이나 아니면은 공력 성능을 위해서도 열리고 닫히는 그런 액티브 에어 플랩이 적용이 됐습니다. 엔진 후드, 보닛도 보시면 이렇게 라인이 들어가서 더욱더 좀 근육질스러운 요소로 작용을 하고요. 지난번 840i 가솔린과는 다르게 이 색깔은 이 차 성격과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저는 흰색보다 이 색이 좀 더 예쁘지 않나, 고성능처럼 보이지 않나 싶습니다. 흰색은 좀 우아한 그런 느낌이었죠. 또 앞 타이어, 뒷 타이어는 모두 지금 M 스포츠 패키지라서 M 퍼포먼스 브레이크가 들어갔거든요. 브레이크 캘리퍼가 파랗죠. 한눈에 봐도 M 퍼포먼스 브레이크라는 걸 드러내고, 휠 타이어가 굉장히 큽니다. 사이즈는 앞에 245 3R 20, 뒤는 275 30R 20입니다. 미슐린에서 만든 PS3인데 이건 전용 타이어예요. 8 시리즈 그란 쿠페를 만들면서 BMW가 미슐린과 공동 개발했습니다. 뒤에서 봤을 경우에 8 시리즈 그란 쿠페는 스포티한 그런 느낌이 잘 연출이 되지 않나 싶습니다. 테일램프하고 크게 뚫린 이 듀얼 머플러가 고성능 차라는 걸 잘 드러내고요. 범퍼도 보시면 라인이 되게 많아요. 파놓은 것도 많고 어떤 공력 성능적인 부분에도 도움이 되는, 그리고 또 디자인적으로도 훌륭한 모습이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트렁크를 보게 되면은 이렇게 뒤로 촉 빠졌잖아요. 일체형 스포일러처럼 이렇게 빠져가지고 이거 역시 날렵하게 뽑아내는 라인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8 시리즈 쿠페와는 다르게 여기에는 뒤쪽에 보시면은 이런 핀이 있거든요. 이쪽에서 봐야 보이는데 이렇게 서 있잖아요. 이건 이제 옛날에 그란 투리스모 차들에서 나타나는 그런 디자인 요소라고 합니다. 그걸 이제 현대식으로 재해석한 거죠. 그리고 또 8 시리즈 그란 쿠페 같은 경우는 8 시리즈 쿠페보다 옆으로 더 넓어요. 실질적으로 안에 공간적으로도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네, 8 시리즈 그란 쿠페 트렁크를 보여드리겠습니다. 키는 이렇게 생겼고요. BMW 키와 똑같죠. 얼마 전에 840i 트렁크를 보여드렸었는데 그때 트렁크가 좀 많이 어둡게 나와서 이번에 새로 다시 찍었습니다. 한국에서 출시할 적에. 트렁크는 모두 전동식이고요. 버튼으로도 열 수 있고 또 킥으로도 열 수가 있습니다. 쿠페스러운 디자인이다 보니까 뒤가 아주 해치가 전체가 열렸으면 좋겠는데 밑에는 또 번호판 있는 쪽은 좀 턱이 져 있죠. 그리고 그 밑에는 저런 삼각대가, 비상시에 쓸 수 있는 삼각대가 수납이 됩니다. 그리고 공간은 좀 깎이긴 했는데 양옆에가 그래도 골프백 3개까지는 충분히 실을 수 있는 공간이 나오고 2열 폴딩도 돼가지고 폴딩할 경우에는 더욱더 넓은 공간을 쓸 수가 있습니다. 트렁크에 있는 레버를 당기고서
이제 앞쪽으로 가서 시트를 당기면 폴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 차는 아무래도 5인승이 아니라 4인승이다 보니까 뒤에다가 이렇게 시트를 접고서 골프백 넣고 보스턴백 넣고서 한 성인 3명이서 뭐 여행을 간다거나 하기에는 참 여유로울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전동식으로 이렇게 또 쉽게 닫힙니다. 닫힐 때 소리가 상당히 적죠. 킥으로도 물론 열 수가 있습니다. 또 닫는 것도 킥으로 닫히고요. 840대 엑스드라이브 그랑 쿠페 인테리어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인테리어는 이전에 840i에서 한번 보여드렸었죠. 하지만 얘는 이제 인테리어 가죽 색깔이 전에는 검정색이었었는데 이번엔 투톤이어가지고 좀 더 화사하고 또 실내도 넓게 보이는 것 같습니다. 조합할 수 있는 가죽 색깔이 여러 가지여가지고 원톤보다는 이렇게 좀 투톤으로 조합하는 게 나은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는 여느 BMW 차와 같은 버튼 구성과 버튼 배치를 갖고 있습니다. 볼륨 조절 버튼, 시동 버튼, 또 기어 노브, 얘는 또 고급스럽게 크리스탈로 마감을 했고요. 무엇보다 이 8시리즈 그랑 쿠페는 시트가 상당히 마음에 들어요. 새로 설계해서 만든 시트인데 몸을 잘 잡아줄 뿐만 아니라 안락하기까지도 해서 GT라는 차 성격에 상당히 잘 맞는 시트가 아닌가 싶습니다. 통풍과 열선 모두 들어가 있고요. 또 볼스터, 허벅지와 옆구리 받침도 잘 나와 있죠. 모두 전동식으로 조절이 됩니다. 8시리즈 그랑 쿠페 같은 경우는 썬루프가 듀얼로 이렇게 뚫려 있어서 2열 승객도 상당히 좀 쾌적하게, 또 채광성도 좋습니다. 그리고 2열 시트가 경쟁차 대비 가장 큰 장점이 아닌가 싶어요. 얘가 그리고 휠베이스가 지금 3m가 넘어서 2열 승객이 꽤 편하게 앉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차를 만들 적에 컨셉이었던 내 자리에 어디에 앉더라도 운전자가 느끼는 그런 펀 드라이빙을 느낄 수 있게끔 만들었다고 했는데, 특히 시트에서 오는 만족감이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1열 시트뿐만이 아니라 2열 시트에 앉더라도 엉덩이 받침이 이렇게 쏙 들어가고, 또 허벅지 받침 길이도 꽤 길어요. 그래서 하체를 거의 다 지지를 하고요. 그리고 가운데는 터널이 튀어나와 있어서 5인승이라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겠습니다. C타입 포트만 2개가 있습니다. 운전석을 최대한 낮게 만들려고 하다 보니 밑에다가 넣을 수는 없습니다. 그거 외에는 뭐 헤드룸이라든지 숄더룸 이런 부분 모두 여유롭습니다. 윈도우 차양막도 전동식으로 작동을 합니다. 그리고 앞뒤 도어가 모두 프레임리스 도어다 보니까 차양막을 치려면 창문을 꼭 닫아야 돼요. 2열에서는 승차감이 더욱 고급스러운데, 무엇보다도 이 가죽을 쓴 부분이, 가죽을 사용한 부분이 이 팔걸이까지가 전부 다 가죽으로 덮어놨거든요. 그 밑에 부분은 물론 우레탄이 적용이 되긴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눈이 닿는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손길이 머무는 곳은 전부 다 가죽으로 마감을 해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840대 엑스드라이브 그란 쿠페 주행을 해보겠습니다. 해외에서 시승했던 거는 가솔린 모델이었고 뒷바퀴 굴림이었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디젤 모델이고, 얘는 이제 사륜 엑스드라이브가 적용된 모델입니다. 디젤 엔진인데도 시동을 걸면 이렇게 좀 뒤에가 뻥 터지는 그런 소리가 있네요. 확실히 다른 것은 그런 좀 엔진적인 게 크고 중량도 좀 더 무겁고요. 그래서 이제 어떤 세팅인지 어떤 성격을 갖고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확실히 느낌이 가솔린과는 좀 다르네요. 초반 가속하는 느낌도 그렇고 전체적인 질감 자체가 좀 다릅니다. 그럼에도 이 정숙성적인 부분에서는 크게 가솔린 모델과 차이가 없네요. 기억을 더듬어 보면 가솔린은 뭐 더할 나위 없이 조용했었고, 디젤 모델도 지금 주행간에는 가솔린 모델과 진배 없이 상당히 정숙한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하체 느낌도 지금 상당히 커다란 휠을 신고 있는데도 노면에서 올라오는 그런 소음은 굉장히 잘 차단되어 있어요. 그랑 쿠페는 확실히, 그리고 BMW가 만든 방향 자체가 네 사람이 어디에 앉든 운전자가 느끼는 그런 좀 스포티한 운전의 즐거움을 느낄 수 있도록 세팅이 된 차기 때문에 디젤 엔진을 얹었다고 한들 놓치지 않으려고 상당히 좀 신경을 쓴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터보레그는 거의 없다고 봐도 될 것 같아요. 살짝 느껴지긴 합니다만 일상적인 주행에서는 그래도 꽤 잘 다스려진, 얘는 그리고 트윈 터보는 아니고 싱글 터보입니다. 고속 주행을 좀 해봤는데요, 달려보니까 포르투갈에서 840i
뒷바퀴 탈 적에도 예상했던 게, 아, 이 정도 세팅이면 디젤 엔진, 그 직렬 6기통 디젤 엔진과의 조합도 되게 좋겠다라고 예상했었거든요. 근데 지금 타보니까 8 시리즈 그랑 쿠페 같은 경우는 디젤 선택하셔도 되게 좋을 것 같아요. 특히나 이 직렬 6기통 디젤 엔진이 전에도 경험했었던 것과 비추어 볼 때 더 세팅이 잘 됐고요. 어떤 느낌이냐면, 얘가 최고 출력은 지금 320마력 밖에 안 되지만 최대 토크가 거의 70kg 포스미터예요. 그리고 최대 토크가 나오는 밴드는 1750rpm에서 2250rpm으로 뭐 좁다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야, 그러면은 초반에 디젤 엔진이니까 초반에 좀 튀어나가게끔 세팅을 하고서 힘이 쭉 빠지겠구나라고 예상할 수가 있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보면은 최대 토크가 그 500rpm 사이에서 뿜어져 나온다 뿐이지 무지막지한 토크가 계속 이어져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화수분 같은 토크가 지금 나오는 게 있기 때문에 운전하는 데 있어서 스트레스가 적은 엔진입니다. 물론 가솔린 엔진은 리니어한 반응은 있어요. 그 840i랑 비교를 할 경우에. 그럼에도 이 840D 같은 경우는 가솔린에 버금가게끔 잘 매만져 놨고요. 어떤 차이점이 있다고 한다면 사운드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코너 돌아나갈 적의 느낌이 짱짱하게 돌아나가요. 컴포트긴 한데 이 상황에서 사운드도 달라지죠. 그리고 지금 순간적으로 확실히 좀 이런 램프에서 드라이브 모드를 바꿨기 때문에 더욱더 확 느껴지는데, 순간적으로 무게감과 그리고 이 아래 위로 움직이는 바운싱, 그런 게 많이 단단해지는 게 있어서 확실히 스포츠 모드로 둘 경우에 오히려 이 차는 세팅에 맞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리고 디젤 엔진 얘기를 좀 더 드리자면은, 최대 토크도 가솔린 엔진보다 훨씬 세고, 그리고 그 최대 토크가 뿜어져 나오는 구간, 피크 포인트는 좁지만 그렇다고 이게 그냥 70토크까지, 70kg 포스미터까지 확 올라갔다가 그냥 뚝 떨어지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유지가 되는, 그러니까 점진적으로 올라갔다가 피크를 찍고서 이렇게 떨어지잖아요. 이 떨어지는 그래프가 지금 완만하기 때문에, 이건 도표로 한번 보시죠. 그 느낌 때문에 시종일관 스트레스 없는 주행이 가능하겠고요. 또 이 하체 느낌도 얘가 가솔린 엔진보다, 가솔린 모델보다 중량이 더 무거운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차가 좀 더 안정적으로 느껴지는 것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아주 크게 차이가 나는 건 아닌데, 워낙에 그 840i 모델도 좀 그 낮게 깔려 있었던 느낌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뒷바퀴 굴림 모델과 그 어떤 네바퀴 굴림 엑스드라이브와의 비교를 말씀드리자면, 확실히 이 부분은 뒷바퀴 굴림 모델이 좀 더 재미는 있습니다. 이건 뭐 당연히 그냥 뭐 공식처럼 그렇게 답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이긴 한데, 8 시리즈 그랑 쿠페 같은 경우는 지금 전장이 5m가 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길이가 길면서 뒷바퀴 굴림 모델인 차는 물론 7 시리즈도 있지만, 7 시리즈와는 또 다르게 얘는 좀 더 낮고 넓은 스탠스를 갖고 있기 때문에, 단지 그런 비율, 차체 형태, 구조뿐만이 아니라 이게 어떤 동력 성능에서도 그런 좀 퍼포먼스가 느껴지는 구성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한 달 전에 이 시승기를 올려드리고서는 댓글로 굉장히 많이들 궁금해하셨던 게 6 시리즈하고 비교를 해서 말해달라는 것과, 그리고 이 인테리어나 이게 어떻게 1억 3,500만원짜리 차가 이러냐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런 댓글들이 많았었는데, 오늘 두 번째로 특히나 그리고 한국에서 만나보니까 만족도는 상당히 높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랑 쿠페는 두 가지잖아요. 둘 다 엑스드라이브 4바퀴 굴림이고, 디젤을 선택할지 가솔린을 선택할지. 디젤이 90만원 더 비싼데, 두 가지 중에 뭐가 더 낫냐라고 물어보신다면 저는 디젤이 좀 더 메리트가 있을 것 같아요. 성능은 성능대로, 그러니까 어떤 그런 퍼포먼스적인 부분은 퍼포먼스대로 뽑아내고, 거기다가 효율이 되게 좋아서, 지금 제가 연비는 이따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는데, 이 정도 퍼포먼스의 효율성까지 갖춘 이런 스타일링의 차는 시장에서는 참 뭐 몇 개 없잖아요. 지금 뭐 익히 포르쉐 파나메라가 있고, 벤츠 AMG GT 4도어가 있는데, 걔네들은 지금 디젤 모델이 없거든요. 우리나라에 판매하는 모델은 특히나. 그런 걸 생각을 한다면, 물론 뭐 전기 하이브리드가 파나메라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거주성은 8 시리즈 그랑 쿠페가 더 좋아요. 그러니까 휠 베이스가 지금 단지 3m가 넘는 게 아니라 레그룸이라든지 아니면 숄더룸, 그리고 헤드룸을 잘 마련을 해놨고요. 그거에 그치지 않고 가운데 이 센터 터널
프로펠러 샤프트가 지나가는 그 센터 터널이 상당히 튀어나와 있어요. 거의 뭐 앞열의 센터 터널만큼 튀어나와 있어서 5인승이라고 할 수 없는 4인승 구성이긴 한데, 그러니까 GT라고 할 수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은 하거든요. 뭐 단지 어떤 뭐 BMW 쪽의 입장을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원래 그 그란투리스모 그랜드 투어러의 정의 자체가 장거리를 편하게 갈 수 있는 고성능 자동차니까 운전석이든 조수석이든 뒷자리든 어디에 앉든 편해야 되고 쾌적해야 되고, 거기다가 또 이동하면서 느끼는 그런 즐거움도 느낄 수 있어야 되고, 그런 걸 생각을 한다 그러면 뭐 하나 빠지는 게 없는 차가 840D 엑스드라이브 그랑크가 아닌가 싶습니다. 또 하나 궁금했었던 거는 한국에 와서는 새로 개발된 아이드라이브하고 이게 한글화가 얼마나 잘 매끄럽게 적용이 됐을지였었어요. 근데 지금 이 계기판만 놓고 볼 적에는 거의가 아니라 오히려 그 포르투갈에서 느꼈었던 그것보다 눈에 더 잘 들어옵니다. 물론 뭐 영어 대신 한글이 써 있고 또 이 주변에 건물들 흘러가는 게 뭐 보여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을 현지화하는 작업도 매끄럽게 진행이 된 것 같고, 또 음성으로 명령을 좀 해볼게요. 말씀하신 내용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취소. 알겠습니다. 안녕 BMW. 헬로우 BMW. 안녕 8 시리즈. 이거 뭐라고 명령어 있었는데. 안녕 BMW. 하이 BMW 아니야? 나 배고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나 배고파. 다시 시도해 보시거나 도움말이라고 말씀하십시오. 경주 석굴암으로 안내해줘. 경주 석굴암 선택이 완료되었습니다. 지금 뭐 몇 번 미스가 나긴 했는데, 이 녀석의 입력 내용을 찾았습니다. 어떤 것을 선택해야 합니까? 전보다는 그래도 좀 알아들어 먹네요. 지금 근데 말하는 건 여전히 좀 뭐 석굴암 이걸 따로 이렇게 딱딱딱딱 해가지고 개별 설정 후 뭐 이런 거는 여전히 남아있긴 합니다만, 뭐 이건 인정해야겠네요. 음성은 좀 더 발전해야겠죠. 취소. 죄송합니다. 가끔 잘 듣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의 바르네. 네. 네, 이 차도 클러스터 아키텍처 그 플랫폼은 마찬가지인데요. 이 플랫폼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게, 얘는 전에 뭐 3 시리즈도 그렇고 5 시리즈도 그렇고 X5 SUV들도 그렇고 평상시 주행할 적엔 한없이 이런 유연한 듯한 세팅을 갖고 있어요. 그러다가 고속으로 올라가거나 아니면 좀 코너에서 고속 와인딩 같은 경우에서는 차가 참 이렇게 단단해지는 그런 느낌을 전해줍니다. 그게 상당히 좀 운전자에게 자신감을 더해주는 요소로 작용을 하고, 차체가 길다 보니까 이 부분에서는 뭐 어떤 브레이킹 한다거나 아니면은 뭐 이런 테크니컬 이런 좌코너 우코너가 뭐 연속되는 그런 데서는 좀 차가 휘청휘청할 수가 있는데, 그런 순간에서도 꽤 잘 버텨줘요. 잘 잡아줘요. 잘 버틴다기보다 오히려 좀 강성과 연성을 모두 갖고 있는 그런 성격이라고 할까요? 그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스트레스가 굉장히 좀 적은 주행을 하는데 상당히 좀 기여하는 플랫폼이고요. 또 이 시트 포지션 자체가 지금 되게 낮아요. 요 8 시리즈 그랑 쿠페 같은 경우는 시트도 이번에 새로 개발한 이 시트가 적용이 됐는데, 앞뒤 모두 이런 약간의 버킷 성격을 가미를 하면서 동시에 엉덩이 닿는 부위라든지 특히나 이 허벅지 받침 있는 쪽이 상당히 체중 분산을 잘 하게끔 만들어져 있습니다. 설계가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도 더욱 좀 스포티한 주행을 하는데 도움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 차는 달리다 보면은 혼자 달릴 때뿐만이 아니라 누구와 함께 달리더라도 스포츠 모드로 두고 달려도 괜찮은 것 같아요. 어떤 서스펜션 세팅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스티어링 휠의 조향감 변화, 그리고 또 어떤 스로틀 반응, 이런 것 역시 좀 운전 재미를 배가시키는데 이게 하나도 불쾌하게 뭐 불편하게 느껴지는 구석이 없습니다. 서울에서 부산을 간다거나 뭐 이런 장거리 여행을 갈 때도 상당히 피로도가 적은 세팅이 아닌가 싶습니다. 또 한 가지 말씀드릴 거는, 첨단 운전자 보조 기능이 얼마나 좀 더 매끄럽게 발전해서
적용이 됐는지인데 한번 보시죠. 지금 이제 안전거리 제어 장치,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을 쓸지 아니면 어시스티드 드라이빙을 쓸지인데, 왼쪽에 이제 운전대가 녹색이 들어왔죠. 그럼 세팅이 된 거고요. 이제 알아서 조향을 합니다. 지금 세팅은 81km로 되어 있네요. 90km까지 올려보면, 그리고 얘는 경보를 하게 되면 이제 요 라이트도 들어옵니다. 지금 한번 보여드릴게요. 노란불로 들어오죠. 이게 시간이 지나면 이제 빨갛게 바뀌거든요. 그러다가 풀리긴 합니다. 그리고 이게 센서가 지금 이제 손으로 잡으라고 뜨는데 이 인지가 되게 빠르네요. 그러니까 이렇게만 돼도 바로 인지를 하고 새로 카운트입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테스트를 위해서 한번 놔볼게요. 저 안에 아이콘도 보면 정읍 휴게소 순천 방향 밑에 EX에서 고속도로 그런 사인까지 들어오네요. 디테일한 것도 살아있습니다. 그리고 테슬라처럼 옆 차선에 지나가는 차들도 이제 보이네요. 이제 빨간불로 바뀌었죠. 전멸하는 것도 빨라졌고, 이러다가 이제 풀렸습니다. 풀리면 이제, 그리고 차간거리는 이 버튼 2개로 조절하는 거고, 이 센서가 되게 민감한 게 손을 잡으라고 할 적에 파지를 안 하고 손가락만 대도 인지를 하네요. 손가락 2개, 손가락 4개만 대도 인지를 하네요. 이것도 아마 되게 좀 고급 센서, 비싼 부품이 들어갔나봐요. 여기에 센서가 있나 보구나. 엄지거리 있는데 센서가 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아니네요. 센서가 여러 군데 있나 보죠. 그게 무게 센서를 하는 걸로 알고 있고, 체온이 아니라요? 그래서 물병 같은 거 꽂아놨고, 물병? 거기에 구멍에다가 물병 같은 거 이렇게 꽂아놓잖아요. 그냥 생수병 같은 거. 네. 그게 무게가 감지가 되잖아요. 그런 게 유지가 돼가지고 되게 계속 하더라고요. 이런데 물병을 꽂으면요? 아니 스티어링 휠 여기에? 그러면 그냥 손을 얹어놓고 운전을 하고 있구나 라고 인지를 하는 것 하고 있다가 그렇게 막 하더라고. 왜? 우리 또 차랑차랑 하면서 그게 또 이렇게 막 움직임이 있으니까. 네, 오늘 한국에서 8 시리즈 그란 쿠페 840D 그란 쿠페 X 드라이브 시승을 했는데요. 출장 가서 그때 느꼈었던 840i 뒷바퀴 굴림 840i 그란 쿠페와 비교를 할 경우에 상당히 저는 이 디젤 모델의 좀 더 매력을 느끼게 되네요. 첫 번째는 말씀드렸다시피 효율성, 연비 때문이고, 또 두 번째로는 그렇다고 840i 가솔린 모델에 비해서 퍼포먼스가 그렇게 처지는 것 같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그 두 가지 이유 때문에 840D 모델을 좀 더 추천을 드립니다. 네, 이것으로나마 조금이라도 좀 더 그 8 시리즈 그란 쿠페에 대한 궁금증이 좀 풀리셨으면 좋겠네요. 네, 이상으로 840D 그란 쿠페 X 드라이브 시승은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